절대고입니다. 2월 평점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에는 좀 스크린 띄워놓고 빔으로 쏴가지고 이제 칠판에서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것저것 화면 보여줄 게 많아서 그냥 이렇게 태블릿으로 하게 됐어요. 자, 일단 이것저것 좀 얘기해 볼 것들을 처음에 썸네일에다부터 먼저 넣어놨는데, 쌤이 수능 특강 거의 대부분의 지문을 올렸어요. 융합형 빼고. 융합형 같은 경우는 하나만 올렸습니다. 이거 하나만. 요청이 있기도 했고 나름 괜찮겠다 싶었던 지문이었는데, 이게 그 수소 연료 전지 그런 내용이었죠. 쌤이 올리면서 중요하다랑 이 집은 진짜 그지 같으니까 절대 안 나온다, 안 봐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올렸었어요. 그래서 볼만한 지문은 이런 식으로 굿, 아니면 중요, 뭐 이런 식으로 올려놨었었는데, 그렇게 9지문 중에 3지문이 모조리 다 나왔었고, 뭐 적중이 대단했다 뭐 이런 걸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원래 수능 특강에서 애초에 글 자체가 그지 같다 이러면 보통 그거를 좀 이쁘게 좀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문을 달달달 외우거나 이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지문 싱크율을 보면요, 굉장히 유사하죠. 이 친구 빼고, 이 친구는 사실 뭐 읽나 마나 도움이 안 됐어. 쌤이 여기 적어놨던 게 이제 화원 선택자 아니면 이해가 어렵다 이렇게 적어놨었는데, 요즘 출제 경향상 확실히 과학 선택자 유불리 이런 걸 좀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또 두드러지는 그런 시험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이걸 연계를 할 이유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연계를 하는데 화학 내용을 싹 빼서 과학 지문이 너무 쉬워져 버렸었던, 그랬었죠. 여러분이 봤나 모르겠어요. 이게 쌤이 너무 늦게 올려서 그랬는지 예열 지문에 쌤이 이제 하나 박아놨는데, 그 중국어 방, 그래서 기출 볼 사람은 기출 봐라 이렇게 중국어 방 박아놨었고, 혹시나 이 비기출을 보고 싶다라면은 하나 봐라 하고 이제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지문, 고의 모의고사이긴 했는데 지문 상태가 난도가 굉장히 괜찮고 연습하기 너무 좋겠다 싶어서 넣어놨는데, 주택 임대차 계약이 바로 나와버렸어요. 별로 그렇게 의도했던 건 아니고요, 솔직하게. 근데 어쨌든 이걸 읽고 갔냐 아니냐 이런 게 좀 굉장히 차이가 컸겠죠. 쌤 학원 친구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됐다, 이랬던 후기가 있어요. 일단 EBS에 대한 연계 싱크율을 한번 확인을 해봐라 이런 얘기는 두 가지 의미인데, 9평 때 도움이 될 순 있겠다 이거고요. 원래 6평, 9평 때는 이 EBS 연계율이 독서가 굉장히 유사하게 많이 나오고 막 문단 거의 통째로 가져오고 막 그래. 근데 쌤이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수능 날은요, 사실 EBS 연계빨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작용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래왔어. 수능 날은 잠깐만, 이게 연계인가 싶은 정도밖에 안 돼요. 딱 한 문단 연계할까 말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혹시 본인이 독서 시간 단축했던 그런 이유가, 이번에 이제 뭐 쉬었다 말이 많았는데, 혹시 본인이 약간 독서가 평소보다 좀 많이 줄었다 여서, 근데 그게 하필이면 EBS가 원인이었다면, 내가 다 아는 거였어 사실, 이었다면 그것만 믿고 국어 공부를 등한시하거나 이랬을 땐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꼭 해주고 싶었어요. 엄매 얘기는 조금 뒤로 미루고 일단 문학부터 얘기를 해보면, 독서에선 사실 얘기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 근데도 문학이 생각보다 여러분 풀 때 보통 이제 문학 풀다가 시간이 없어서 독서 말렸다 이런 친구들도 꽤 있단 말이지. 왜냐면 읽을 때 쉬웠거든. 그러니까 이게 넘기기 어려운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시험 운영 전체를 좀 망가뜨린 그런 친구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EBS 사이트에 지금 올라와 있는 풀 서비스에서 나오는 등급 컷입니다. 근데 지금 96점, 93점 이런 식으로 이제 화작 엄매가 형성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처음에 이제 나와서 뭐 쉽다 했던 거에 비해서는 컷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쵸? 특히 엄매는 뭐 93점이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 오답률 탑 5인데 문학이 없어요. 그쵸? 여기 이제 그 비문학이 지금 첫 번째부터 5번째 이게 다 비문학이고요. 엄매 같은 경우는 위에 37번이 하나 더 있죠? 37번 이제 70% 넘어갔죠? 무슨 뜻이냐? 일단 최소한 9평에서는 문학이 훨씬 어렵게 나올 것이다. 나름 함정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했었던 시험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답률이 막 50% 되는 문제조차 아예 안 나왔다 이러면 이제 당연히 출제자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겠어요? 나 문학 너무 쉽게 냈나 봐, 좀 더 어렵게 나가겠구나. 그죠? 왜냐면 이 독서로 변별하는 게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쉽게 내라, 독서 킬러 문학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독서로 변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문학으로 원래 좀 변별하고 이제 문학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였는데 문학이 탑 오답률에 아예 없다, 이러면 문학이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고, 시험지를 이따가 좀 같이 전체적으로 좀 훑어보면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일단은 화작 엄매부터 얘기를 좀만 해보려고 해. 화작은 사실상 굉장히 가벼웠어요. 이게 뭐 평소보다 오래 걸렸다 뭐 이럴 만한 그런 시험지가 전혀 아니고, 40번 정도 뭐 하나 정도 조금 오래 걸릴 만도 한데, 얘는 원래 좀 오래 걸리라고 내는 애긴 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본인이 만약에 40번에서 시간을 막 어마어마하게 썼다 이런 거면 일단 그거는 차라리 넘겼어야 되는 걸 못한 거기 때문에 시험 전체 운영적인 걸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 2차로는 화작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기출 공부를 좀 해야 하세요. 이거 어렵게 나오면 화작 저번에 오답률 1위 한 적도 있어요, 수능에서.
최근에. 그래서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런데 원래 조금 안 내던 부분에서 냈다는 걸 좀 얘기해 보고 싶어. 이게 왜 조금 낯설었는가? 40번이랑 매체에서의 43번을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화작이랑 이제 매체 43번. 지금 얘네가 다 정답 근거를 어떤 식으로 냈냐면, 이 발화 존재 여부에 대해서 냈어요. 뭔 소리냐? 혹시 이거 뭐 안 풀고 듣는 사람 없죠? 네. 자, 이런 부분들, 이러한 대화. 보통 여기에 시비를 별로 안 걸었거든. 이러이러한 대화를 반영하여. 물론 화작에서는 가끔씩 있었는데, 화작도 마찬가지로 40번에서도 그런 질문으로 구현되었니? 이런 걸 물었어요. 특히나 쌤은 매체에서 이런 걸 냈다는 걸 좀 시사한 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 원래 이런 부분에서 장난을 별로 안 쳐서 왔었기 때문에. 쌤도 이거 처음에는 일단 제껴놓고 갔어. 앞에 있는 건 뭐 나중에 확인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하고서 일단 뒤에 있는 말들만 싹 보는데 다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이거 확인을 했거든요. 혹시 이거? 하면서 원래 안 냈던 구간에서 냈다는 거는 어쨌든 수능에서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 꼭 체크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자, 일단 그리하여 엄매부터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엄매 지금 이제 엄매 하지 말까? 그런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을 건 말이에요, 이번 시험지에서. 뭐 누구나 얘기할 법한 내용이긴 해요. 근데 자, 만약 본인이 지문형 읽으면서부터 오래 걸렸고 문제 푸는데 오래 걸렸다. 지문형 이 세트는 너무너무 쉬웠던 수준입니다. 작년 수능 컷이 90초였어요. 작년 엄매 풀어봤어요? 작년 수능 엄매 진짜 어마어마했거든. 지문형이 아주 어마어마했어요. 그거에 비했을 때 이거는 거의 그냥 주는 수준이었고, 문법 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사실 읽다가 말고 그냥 읽는 중간에 그냥 바로 풀었을 수도 있어요. 별로 이게 새로운 내용 전혀 없고 이미 알고 있어야 하는 수준의 내용들로만 구성이 됐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부족하다면 지금 본인은 바로 루트를 좀 정해야 돼요. 바로 화작으로 갈아탈 것인지, 아니면은 문법 공부를 제대로 할 것인지. 지문형에 나왔었던 이런 내용은 의문의 변동인데, 심지어 의문의 변동이야. 전 국민이 다 잘 아는, 누구나 잘 아는 의문의 변동인데 이게 너무 어려웠다면 꼭 한번 반성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수준의 내용들입니다.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37번 오답이 1위였고 상당히 난도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언매에서 이번 6평에서 보는 언매는 일부러 시간을 써라 라는 식으로 문제를 낸 그런 경향이 많아요. 이 문제도 그랬고 39번도 시간 쓰라고 낸 문제고, 얘도 오래 걸리죠, 그죠? 이 표 하나하나 이거 뭐 따져도 돼야 되니까, 심지어 이게 각각 이게 하나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애들이 나왔단 말이야. 그쵸? 중성범위 2인 체험 이런 경우는 둘 다 된다 이러면서. 그쵸? 38번 주는 문제였고, 38번 같은 게 어렵거나 하면 안 돼요. 이거 그냥 보자마자 답 1번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또 어디서 시간을 많이 쓰겠냐 하면은 매체. 첫 번째 세트였어요. 안 보이죠? 그쵸? 이거 내는 사람이 이게 잘 보인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거든? 굳이 일부러 이렇게 안 보이게 내놨어. 나 처음에 기억이 안 보여서 한참 찾았어요. 기억시 어딨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일부러 굳이 여기다가 A 줘도 되는데, 그지? 좀 다분한 의도가 있었던, 엄매는 전반적으로 시간을 많이 일부러 소요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의도가 보이는 시험지입니다. 일단 이게 출제 경향이냐 하면은 꼭 6평의 경향이 수능까지 이어졌던 선택 과목이 반드시 그랬던 적은 없고요. 다만 엄매 선택자들이 지금 이제 공부를 나름 되게 빡세게 해서 37번 말고는 이제 상위 오답률에 랭크된 그런 언어 매체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좀 더 어렵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푼 입장에서는 어땠어요? 엄매 때문에 시험지 망가진 경우가 되게 많았죠. 그죠? 엄매에서 이제 평소에 뭐 한 15분 걸리다 뭐 이런다 치면은 이번엔 막 20분 넘게 박으면서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러면서 그랬던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래서 아마 화작론 고민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일단 이 시기에 화작으로 빠꾸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제일 실전적인 얘기는 이걸 것 같아요. 한두 문제 정도 용서하라. 물론 문법 공부 좀 더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겠어. 35에서 36번 정도는 가볍게 풀 수 있는 정도였으면 좋겠고, 솔직히 37번도 조금 오래 걸리기는 해. 쌤도 좀 걸리긴 했는데요. 한 뭐 1분 넘게 썼어. 근데 어쨌든 답은 선명했어야 돼. 문법 공부가 좀 잘 돼 있었으면. 보통 이제 오래 걸렸던 친구들 중에 다 맞긴 했는데 오래 걸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한두 문제 정도는 한 번 봤는데 안 보이면 일단 패스하는 거. 왜냐면 화작 선택자라고 해서 다 맞진 않아. 3년 전에 있었던 그 화작 같은 경우는 오답률 1위였고요, 작문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답률이랑 무관하게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박았다는 뜻이거든, 전 국민이. 지금 이번 시험지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엄매 먼저 하다가 시험지 망가졌다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을 텐데, 시험 전체 운영하는 와중에 내가 안 걸리고 다 풀었으면 너무 잘 됐지. 근데 보통 한두 문제 걸리게 냈을 거야. 근데 그거를 계속 붙잡고 5분씩 박잖아.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잖아. 엄매하면서
반드시 무조건 다 맞는다 이 생각하다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문법 공부 많이 해서 아쉬운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한 번 하나도 용서하지 않고 다 맞아버리겠다 이러다 보면 보통 한 줌은 날리죠 뒤에서. 그치? 그렇기 때문에 한두 문제 용서할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 이제 실전 모의고사들 풀고 연습할 거 아니야.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거. 그렇게 할 때 이런 마인드를 좀 갖고 있었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사실상 엄매 입장에서는 한두 문제 틀려도 화작이랑 등급컷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을 수도 있어요. 그 표준 점수가 동일 원점수 대비. 엄매의 장점은 문법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다 일 때 화작에 비해서 변수가 없는 시간 단축입니다. 매체 같은 경우도 연습이 너무 안 돼가지고 뭐 매체가 막 10분 항상 평균 걸리고 이러는 거면 그거는 당신이 어디서 뭘 내는지에 대한 그런 감각이 전혀 없는 거니까 그냥 문제 외운다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나왔었던 매체, 평가원 매체 몇 개 없어요. 그죠? 평가원 매체 일단 기준으로 그 10세트 넘는 거 정도 인수해놓고서 걔네들 먼저 다시 봐. 어디서 뭘 내는지. 그거를 한 4번, 5번 다시 한번 보세요. 형광펜 쳐가면서 이 부분에서 이거 내는구나. 이거 짧게 쉽게 내면 한 4분 것도 나와야 돼. 물론 뭐 좀 이번 점 오래 걸리면 뭐 좀 걸렸을 수 있겠지만 항상 10분 이상 박는다 이거면 그냥 연습 부족이에요. 그리고 기출 분석 부족입니다. 뭘 내는지 모르니까 그래. 어쨌든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왜냐면 화작 한번 풀어봐요. 화작을 이번 화작 쉬우니까 이거 말고도 이전에 있었던 화작들 싹 한번 인쇄해서 풀어봐봐. 시간이 항상 넉넉하게 다 맞는지. 항상 내가 다 맞는다면 화작 가는 것도 좋아. 아까워하지 말고. 내가 엄해서 계속 불안하면.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화작 생각보다 타이트하네 이런 느낌이라면 오히려 화작은 오히려 심해요. 넘어갈 수 없는 게. 화작 따위를 넘어갈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가 화작에서 망가지는 경우가 더 많아. 엄매가 더 변수가 없거든.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오케이? 자, 첫 번째 지문부터 한번 쓱 한번 훑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냈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은 평가원 독서론답지 않게 굉장히 가벼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세트입니다. 1번부터 3번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얘기할 만한 게 없는 것 같고 굉장히 가벼웠고 이게 헷갈릴 만한 그런 선지가 없었어요. 4에서 9번은 아주 예술적인 지문이죠. 네, 굉장히 잘 쓴 지문이에요. 별 생각이 없이 풀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고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해겔 지문이죠. 해겔 지문에 나왔었던 정반합 있잖아.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가를 한번 다시 독해보고 그 가가 나의 어떤 식으로 반영됐는지라는 그 포인트를 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나가 가를 예화하는가. 굉장히 아름답게 잘 쓴 글이고요. 예화가 정반합이라는 그런 구도가 여기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렴적 상향을 하는 게 이제 정반합이었는데 지금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서 이제 자유주의적 법 모델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 국가적 법 모델 그리고 절차주의적 법 모델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가 소멸되고 이런 게 아니라 세 개가 공존한다 라는 것을 그대로 그 공존의 여지를 여기서 지금 이제 서술하고 있는 그랬던 세트입니다. 여러분 이거 6평이니까 수능 저까지 한 10번은 다시 봐야 돼요. 이런 거 내는 거구나 이런 구도를 계속 보고 그리고 가나 지문에 유례 없이 인문이 안 나왔죠. 그죠? 사회법이 등장했단 말이야. 이런 건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가나에 인문이 아니어도 다른 걸 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이쁘게 가랑 나를 연결해 보는 거. 이때까지 나왔던 가나 지문 중에 이 가나의 이 긴밀도가 굉장히 높은, 제일 높은 지문이에요. 보통 이제 소재를 이제 어느 정도 교집합으로 걸고 다른 접근한 경우가 많았는데 뭐 동양, 서양 이렇게 가나로 나뉘든가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아니면 뭐 중국, 조선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가에 대한 추상적 언어로 나로 예화하면서 이런 지문은 없었거든. 아트예요. 그리고 너무 잘 냈고 오답률도 이 평가 출제하는 입장에선 너무 좋게 잘 나왔고 그냥 딱 2문제 정도. 그래서 가나에 다른 게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염두는 해줬으면 좋겠다. 아마 사설 모의고사들도 앞으로 이제 이런 경향들을 반영해가지고 출제를 하려고 할 겁니다. 7번 문제가 오답률이 4위예요. 근데 사실 이게 4위부터는 50몇 %라서 이제 큰 의미가 없는데 이 7번 문제는 이건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이거 이제 1번 걸러서 틀렸다면은 이건 이제 읽을 때 태도가 너무 잘못된 거니까 기본적인 태도가 잘못된 거라서 그 본인의 기본적인 독해할 때의 태도를 좀 더 반성을 해봤으면 좋겠어. 8번 오답률 3위였던 문제고요. 네, 이거는 사실 보기 정확하게 천천히 잘 읽었으면 사실 막 보기에 막 변칙적으로 지문에 없는 내용이 나왔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서 그냥 지문 안에서 지문의 언어로 번역이 충분히 되는 그런 수준의 예시였어요. 시간 없어서 제낀 몫이 이게 한몫하지 않을까. 네. 자, 두 번째 지문은 과학 지문이었고 역시 연계였죠, 그죠? 이거 이제 융합 17번째 지문이었어요. 가나 지문. 근데 수소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내용을 싹 뺐어요.
화1에 나오는 뭐 그런 뭐 들뜬 상태 어쩌고저쩌고 하는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H2가 뭐 EH 플러스에다가 전자 두 개,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싹 빼고 나와서, 사실 고2, 고1 모의고사에 나왔어도 그냥 가벼웠을 그런 수준으로만 나와서, 사실상 그리고 연계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거의 다예요. 나머지는 그냥 뭐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해야 되는 거고, 뭐 하나 조금 어려웠다 싶은 거라면 이 수소 분자와 수소 원자를 읽으면서 조금 나눴어야 되는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 그죠? 수소 원자 3개 하면서 분자당 수소 원자 3개. 그런데 여긴 3개 수소 분자였단 말이야. 수소 분자인 게 H2 이런 걸 알고 있느냐 아닌가가 조금 도움을 줬겠지만, 여기서 최소한 수소 원자 간의 결합을 2개씩 만든다라는 얘기를 읽으면서 그럼 이게 수소가 6개란 얘기인가 정도 생각해 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겠죠.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독해의 능력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 쌤은 이 질문 너무 중요하게 봤고, 쌤은 이거 수능 때까지 아낄 것 같았는데, 바로 유평에, 사실 조금, 이거 수능 특강 혹시 풀어본 친구들 있으면, 혹시 안 풀어봤다면 수능 특강 지문 한번 열어서 보세요. 수능 특강 지문 자체가 그냥 잘 썼습니다. 그리고 훨씬 어렵게 썼어요, 사실. 수능 특강보다 훨씬 더 가볍게 나온 수준이었고, 좀 아쉬웠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소모하다니, 가나에 낼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동일한 세계, 혹은 동일한 대상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요즘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 이제 보는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런 식의 관점으로 이제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내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굉장히 적합한 그런 소재였고, 그래서 매우 중요를 달아놨었던 그런 세트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다른 기출들이랑 엮어서 꼭 한번 다시 보면서, 지금 요즘은 이런 식으로 사고 회로를 형성한 것을 요구하고 있고 트렌드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어, 이 세트로 인해서. 자, 그 다음에 18에서 21번, 뭐 좀 많이 힘들어 했었던 현대소설 표구된 휴지라는 비연기 작품이었죠. 읽는 데는 이제 쭉쭉쭉 읽히는데, 한두 문제에서 이제 막혔을 것 같아. 21번 같은 거에서 이제 턱하고 막혔거나 이랬을 수 있죠, 그죠? 자, 21번 같은 경우는 선지를 읽는 기본적인 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간적 선호가 역전된다라는 이런 표현들, 이걸 읽고서 해야 되는 생각은 시간적 선후가 역전됐다고? 그러면 선후가 역전됐다는 거니까 후에서 선으로 갔다는 거네? 잠깐만, 이게 B에서 A로 간 게 후에서 선인가? 이게 먼저란 얘기인가? 이 정도의 판단을 하는 건 기본적인 깊이예요. 읽고 나서 뭐 그러겠지 뭐, 시간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러면서 넘기는 건요 굉장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선지를 그 따위로 보고 있으면은 이제 시간이 여기서 이제 무한대로 뺏기는 거예요. 이걸 이제 몇 번이나 보다가 나중에 찾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풀었다면 이건 애초에 푸는 태도 자체를 반성해야 된다는 얘기야. 지문 읽는 거랑 별개로 선지 읽을 때 해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이걸 이제 잠깐 더 눌러 읽어서 2번 체크하고 그냥 나머지 안 보고 넘어가는 사람이랑 1, 2, 3, 4, 5 다 동그라미 나온 다음에 고민을 이제 한 2바퀴, 3바퀴, 4바퀴 하는 그런 경우랑 당연히 차이가 나지, 시간이. 그지? 이런 거에서 시간 아끼는 거예요. 선지 대충 읽고서 답이다 이랬던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았던 문제가 곳곳에 있었어. 이걸 그저 함정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건 평가원이 요구하는 선택지 읽을 때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선지 읽기 얘기하면서 잠깐만 하나만 더 얘기해보면 19번 같은 게 있겠는데, 1번 선지랑 2번 선지 같은 거 이렇게 끊고서 일단 간접 인용이 있었나 찾아보고, 이거 끊고서 편집대장 논평? 이런 게 있었나? 하고 A 가서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풀었었다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 선지는 한 문장이 이루는 내용을 일단 먼저 파악을 해놓고 나서 그래 놓고 따지는 거예요. 이거 열심히 찾아보고 왔는데 안 보이거든? 근데 뒤에 보니까 인물을 비판한데, 인물을 비판한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 낭비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 1번, 2번 선지는 최소한 읽으면서 말이 안 된다 라는 생각으로 걸을 수 있어야 돼. 뒤에 말 읽으면서 인물 간의 갈등이라 최소한 그런 건 나온 적이 없지. 이건 돌아가서 확인할 이유가 없다, 이런 게 돼야 되거든. 이런 건 문장을 끝까지 읽고서, 자 여러분, 선지 읽을 때 기본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장을 끝까지 읽고서 그 문장이 나에게 요구하는 사고를 형성해 본 후에 그 다음 찾아갈 게 있으면 그때 하는 겁니다. 오케이? 문장 이렇게 끊어놓고서 이것만 판단하고 이것만 판단, 이런 식으로 하지 말란 얘기야. 자, 오답률과 별개로 오래 걸렸었던 25번 문제. 자,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뭐 본인 빨리 제꼈으면 잘했는데, 이거는 이제 뭘 요구한 거냐? 요즘 또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이미지를 그리면서 읽는 것에 대한, 너가 그 이미지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겠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는데, 어쨌든 특히 나스필 같은 경우가 좀 특히나 그랬어요. 이런 부분 읽으면서 도대체 내가 뭔 생각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야. 이런 거 여기서 이제 나왔으니까 문제가, 이런 걸 읽으면서 내가 뭔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냥 뭐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넘어가는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문제예요, 25번은.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 너가 읽으면서 얘가 지금 만약에 그냥 주변에 있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면 너 그 배경 머릿속에 잘 그려낼 수 있니? 이런 거를 요구하는 문제였고 25번이. 그래서 25번에서 이제 시간을 많이 박았거나 혹은 고민이 너무 길었다, 틀렸다 이런 경우라면 읽으면서 25번은 매력적 오답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잘 읽었냐? 이거였거든. 그저 돌아가가지고 찾아내기엔 또 너무 힘들었을 거야 이거. 돌아가서 발췌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본인이 힘들었다면 이것 또한 똑같이 기본적인 태도에 대한 반성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미지를 그리면서 읽는다는 것은 산문을 읽을 때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소설 읽을 때나 수필 읽을 때 수필 너무 쉬웠어요. 이것만 했다면 수필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보통 수필 훨씬 더 어려운 내용들을 물어요. 그 사람의 사고 논리 이런 걸 묻습니다. 자, 그리고 네, 뭐 아까 위에 있었던 동료가도 EBS 연계였긴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김진옥전 얘도 EBS 연계였고 문제는 상당히 가벼웠다. 네. 쌤이 가벼웠다라는 건 이제 역대 평가원들 혹은 수능 기출들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문제는 뭐 사실 뭐 그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3점 문제 포함해서 내던 구간에서 냈었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너가 문장을 하고 대충 어르르 하고 날려있지 않느냐. 인간 세계와 초월 세계 생긴 인간 세계 아까 나왔고, 그 다음에 초월 세계 아까 나왔지. 오케이, 나왔어. 이딴 식으로 읽지 않느냐를 물어본 선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지가 뭐 쉬웠고 어려웠고를 떠나서 일단은 너한테 기본적으로 너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하고 있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빨리 풀려고 하다가 오래 걸리는 거. 이거를 우리가 멈출 수 있으면 진짜 한 10점 오를 거고 10분이 줄 거야. 또한 원래 내던 구간인 뭐 과거에 대한 이야기나 혹은 알고 있느냐 아니냐 그런 구간들에서 선지들이 많이 생긴 걸 볼 수 있죠, 그죠? 이 약속된 보상 이런 것들도 그죠? 과거에 이미 얘기했었던 그런 내용이냐 이런 것들을 원래 고전소설에서 되게 중요시 여긴 그런 포인트들 전형적인 그런 출제였다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현대시 세트 같은 경우도 네, 뭐 시가 막 엄청 어려웠냐 하면 그런 시도 아니었고 나시 같은 경우는 그냥 천천히 읽으세요 이런 거 그냥 괜히 하고 날렸다가 선지에서 까다롭게 물어보면 이거 분명히 어렵게 낼 수 있었거든요. 신석정 역사 3번 네, 뭐래 32번 32번 같은 경우도 읽으면서 너가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지금 대상이 뭐였지? 꽃이야, 그지? 꽃과 정서적 거리가 멀어진다 이런 말을 읽어낼 때 내가 정서적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는 어떤 거지? 마음이 뜬다는 거 아니야? 마음이 내가 더 이상 걔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죠. 라는 생각을 할 줄 아냐고. 선지 읽었을 때 지금 얘처럼 그냥 이별한 상황이니? 그냥 이 정도로 단순하게 물어보는 게 있고 당신한테 지금 판단을 요구하는 선지가 있어요. 이렇게 시선을 이동한다 그러면 이제 그냥 이거 나왔으면 시선을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야. 상관없거든? 근데 이런 건 해야지. 해야 되는 생각을 요구하는데 그런 걸 대충 날리기 시작하면 얘 또한 올동감이 나오면서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이런 것 한 번에 눈에 안 보였다면 대충 정서적이고 뭉개고 거리가 멀어진 상황으로 읽은 거란 말이야. 만약 본인이 방금 내가 얘기했던 구간들을 다 지금 본인이 밟았었다면 이거는 못 볼만 했다야. 그리고 이것들을 너가 해결할 수 있으면 다음 시험지에선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거고. 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EBS 연계에 대해서 확인하는 건 두 가지 정도. 6평, 9평에서는 EBS 연계율이 크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혹시 독사가 줄은 거라면 그거는 수능 날은 안 통할 거다. 본질적인 실력 향상에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오케이? 네. 기출이 당연히 더 우선시 돼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어려운 지문들 더 연습해 보길 바래요. 문학 훨씬 어려울 거라는 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냈는데도 애들이 별로 걸려들지가 않네. 나름 함정 문제를 내봤는데 오답이 50%도 없네 아예. 이러면 더 어렵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출제자들이. 언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건 당연히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당신이 이제 다른 사설 모의고사 풀면서 그냥 바로 지금 제끼지 말고 언매를 바로 그냥 화작으로 도망가지 말고 공부해놓은 게 어느 정도 있다면요. 지금 본인이 만약에 문법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라면 그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맞아요. 지문형에 나온 내용조차 어려웠다면 답 고르고 말고를 떠나서 지문형에 나온 이 내용조차 버거웠어.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언매를 왜 하고 있는 거야? 문법 공부를 안 해놓고. 그럼 둘 중 하나예요. 본인이 이제 수학이랑 선택 과목 사탐, 과탐이 좀 안정적이다면은 언매 공부를 지금 바로 시작을 하는 거고 아니라면 이게 애초에 공부해놓은 게 없는 거기 때문에 화작으로 선택을 하는 게 맞을지도 몰라. 전략적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최소한 공부 시간이 사탐 1개 정도까지가 들어가야 문법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요. 알았죠? 네. 그리고 내가 계속 고수할 것이다 라면 꼭 다 맞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다 맞으면 좋겠지. 당연히 다 맞으면 좋겠는데 시험장에서
괜히 다마줄을 까불다가 뒤에 있는 거 결국 한 세트 날리고 이렇게 되는 건 바보잖아. 그지?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화작이라고 무조건 다 100 나오는 게 아닌데 괜히 나 엄매니까 유리하게 이 유리한 표준 점수의 이 포지션을 유지하려면 좀 더 내가 빨리 풀어야지? 이런 건 그냥 빨리 풀리면 다행이고요. 한두 문제 정도는 양보할 생각을 하면서 일단 시험 전체 운영에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2026학년도 6월 평가원 이제 이 수능 교육 과정이 딱 올해랑 내년까지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N수생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N수생이 뭐 거의 한 10만 명 가까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예, 이런 것도 등급커서 영향이 있긴 있었을 것 같아. 표본이 많아졌다는 건 어쨌든 1등급 받을 수 있는 그 비율이 4% 똑같으니까 예, 더 많아졌다는 얘기죠. 1등급 그 한계선이. 예, 그러니까 N수생들 너무 무서워하거나 하지 말고 본인이 N수생이라면 억울하지 않게 이번에는 당연히 더 고점의 포지션을 유지해서 잘 보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6월 평가원 총평과 나름의 심층적인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싶었는데 좀 전달이 됐었으면 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